안녕하십니까? 신한대학교 미남교수 신종우입니다. 오늘은 그리 멀리 있지 않은 미래기술 7가지에 대해서 미남교수가 인포월드가 기관 내용을 스피치 메이커 나레이터를 이용하여 대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독해 볼까요? 시작합니다. 어제의 공상과학이 오늘의 일상기술이라는 말은 거의 상투적인 관용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로 양자역학에서부터 탄소 나노튜브에 이르기까지 최근 회자되는 최첨단 미래 기술 가운데 상당수는 머나먼 미래가 되어서야 실현될 것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어쩌면 많은 이들의 예상보다 일찍 실제 데이터 센터에 도입될 수도 있습니다. 한때 공상과학 수준의 아득히 먼 기술로 치부됐지만 곧 데이터 센터와 데스크톱에서의 현실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7가지 최첨단 기술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양자 컴퓨팅의 핵심 개념이 나온 지는 이미 수십 년이 넘었다. 양자 컴퓨팅이란 원자 이하 단계 물질들의 운동을 활용해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문제를 풀어내는 컴퓨터를 만드는 것이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IBM 모두 여기에 돈을 쏟아 부어왔는데 NSA는 이 기술을 활용해 현 세대의 암호화 기술을 무용지물화하는 데 사용하고자 한다.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물어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 양자 컴퓨팅이 이미 도입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D-Wave라는 회사는 구글, 나사, 록히드 마틴의 자사의 양자 컴퓨팅 제품을 판매했는데 가격은 대당 100만 달러였다. 하지만 D-Wave의 그 제품이 일반적인 컴퓨터에 비해 현격한 향상을 보여주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며 아직 실세계에서 양자 컴퓨팅의 성능을 활용한 진정 대단한 애플리케이션도 나오지 않았다. 두 번째는 양자 암호화입니다. 기술 부분은 양자 컴퓨팅의 동반한 양자 암호 기법은 양자 기술의 효과를 활용해 양자 기술 이전의 컴퓨팅에서는 불가능했던 암호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도입 시기로는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현재 존재한다. 양자 암호화는 기존의 암호화 기법이 양자 컴퓨팅 공격에 의해 무너질 잠재성에 대비한 차세대 방어 기법으로 많은 이들에 의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유럽과 중국은 양자 암호화를 통한 메시지 중계를 위한 인공위성을 만드는 경쟁에 돌입했고 양자 암호기법 기술은 이미 몇몇 용감한 사람들에 의해 커스터마이징 되고 있는 중이다. 세 번째, 대한 스토리지 기술입니다. 기술로서는 플래시 스토리지는 회전식 디스크보다 몇십 배 빠를 수 있지만 이러한 플래시보다도 몇십 배 더 빠른 기술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벌써 대두되고 있다. 몇몇 후보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IBM의 차세대 PCM은 기존의 플래시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업그레이드된 기술이며 오랫동안 이론으로 존재해온 미지의 기술인 맵리스터 역시 메모리 속도의 대폭적인 향상을 준비 중이다. 도입 시기로는 1세대 PCM 칩은 이미 나온 상태다. 반면 맵리스터는 오직 연구실 표본으로만 존재하고 있으며 상용화되기까지는 아직 몇 년 더 기다려야 한다. 네 번째로 대한 트랜지스터 기술입니다. 기술 부분으로 트랜지스터는 현대 기술의 거의 모든 방면에서 심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리콘으로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최대 집적도의 한계치에 빠르게 도달하고 있는 중이다. 탄소 나노튜브는 실리콘을 대체할 대안적 재료로 각광받아 왔으며 몰리브데나이트와 인듐 갈륨 비화물도 그 후보로 올라 있다. 진공 채널 트랜지스터 같은 다른 기술 역시 개발 중이다. 도입 시기로는 위의 기술 중에서 탄소 나노튜브 트랜지스터가 단시간 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IBM은 이미 충분한 이해가 이뤄진 기술에 기반한 제품이기 때문에 상용 제품으로 나오는 데는 최대 5년 안에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 실리콘 포토닉스입니다. 기술 부분으로는 강화된 파이버 옵틱스라는 표현이
비교적 정확할 것이다. 실리콘 광학 기기와 적외선은 구리와 전기 신호 대신 훨씬 빠른 속도로 신호를 전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실리콘을 활용하면 광학 요소가 동일한 칩상에서 기존의 전자기기들과 함께 결합되어 보드상, 시스템 버스 간 혹은 칩 자체의 상호 연결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도입 시기로는 네트워킹에 있어서는 실리콘 포토닉스는 상용화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인텔은 자체 광학 인터커넥트인 MXC를 보유하고 있고 후지스 역시 비슷한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페이스북은 실리콘 포토닉스를 자사 데이터 센터의 속도를 높일 기술로 눈여겨보고 있다. 하지만 CPU 기술에 있어서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여섯 번째로 차세대 시스템 메모리를 들 수 있습니다. 기술로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DDR4가 올해 말 드디어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다른 시스템 메모리 기술 역시 개발 중이다. 예를 들어 마이크론의 하이브리드 메모리 큐브 기술은 스태킹된 메모리 칩을 활용하는 것으로 DDR4보다 공간은 3분의 1밖에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5배의 스루풋을 5분의 1의 전력만 사용하면서 제공할 수 있다. 도입 시기는 조만간 상용화될 것이다. 하이브리드 메모리 큐브 기술은 내년 출시될 인텔의 나이츠 랜딩 칩셋에 활용될 예정이다. 그리고 엔비디아 역시 자체 파스칼 GPU에 사용될 그와 유사한 다양한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 7번째 기술인 맵리스터와 포토닉스를 합친 더 머신입니다. 기술로는 HP 연구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더 머신 프로젝트는 실리콘 포토닉스와 맵리스터를 결합해 잠재적으로 혁명적인 컴퓨팅 제품을 제작하려는 야심찬 시도다. 이 머신은 이론적으로 기존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컴퓨팅 성능을 구사할 것이다. 도입 시기로는 머신 작업은 18개월 전에 처음 시작되었지만 실제 작동 시제품이 나오지 않은 현재 소문만 무성한 상태다. 비즈니스 위크지에 따르면 더 머신은 HP의 공식 로드맵 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빠르면 2017년 초 아니면 2010년대 후반에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다른 누군가가 똑같은 혁신을 더욱 빨리 즉각적으로 현실화할 경우 이 프로젝트는 백지화될 것이다. 지금까지 신한대학교 미남교수 신종우가 텍스트를 음성으로 대독해주는 스피치 메이커를 이용하여 그리 멀지 않은 미래 기술 7가지에 대해서 대독하여 드렸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